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이 내용을 한 강으로 마치려고 했던 과욕이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우리 지난 강의에 보셨던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1번, 2번, 3번, 4번 즉 농구먼 이론서 2권에 있는 표예요. 교재에도 실려있는. 암기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포인트는 계산 문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조사한 것을 어떻게 제곱미터당 수확량으로 만들어내야 하는지 이번 강 포인트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별로 수확량 조사 적기. 그냥 큰 틀에서는 수확 직전이죠. 차는 조사 가능 시기지만 이렇게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구먼 이론서에 있는 거 그냥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 크게 묶으면은요. 비대가 종료된 시점,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수확량 조사 적기를 비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품목을 써라. 그 다음에 수확 적기라고 그냥 나와 있는 거. 콩, 팥, 양배추, 옥수수 있고요. 이제 수박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수박. 그 다음에 차는 그냥 조사 가능일 직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비대 볼까요? 비대. 양파, 식물체, 도복, 쓰러짐이 완료된 때. 그래서 인수 제한 목적물 보시면 똑바로 정식되지 않는, 즉 70도 이하로, 그럼 인수 제한이었죠. 쓰러지면 완료되면은 비대 종료됐다. 수확량 조사 적기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 다음에 마늘 볼까요? 마늘. 자, 이런 거, 물론 이제 마늘 구 자체는 땅 속에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잎과 줄기밖에 없겠지만, 저런 어떤 범위 있잖아요. 범위. 예를 들어 인수함에서 우리 하셨지만 보상하는 재 보시면 잎이 전체 잎이 몇 %가 뭐 이렇게 여기는 잎과 줄기 나중에 또 시설작물 쪽 가시면 또 그런 게 나옵니다. 조금 신경 써 두시고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황변화에 말렸을 때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한 때 고구마 삽식 이론서에 보시면 삽식이라는 것의 용어의 정의가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나와 있죠. 삽목한다는 얘기죠. 줄기를 잘라서 흙에 꽂으면 뿌리 내리는 방법. 120일입니다. 120일. 날짜들이 나옵니다. 자, 감자. 고구마, 감자는 전부 다 비대예요. 근데 감자는 봄하고 고랭지만 암기하시면 되죠. 뭐. 고랭지 여름 감자죠. 자, 봄은 95일 이후, 고랭지는 110일 이후, 가을 재배에는 제주하고 제주 외로 나뉩니다. 제주 외 지역을 기준으로 제주는 플러스 15일 더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장 종기도 그렇게 되죠. 봄하고 같고 고랭지하고 같고요. 자, 수확 적기로 분류된 친구들 콩. 자, 꼬투리의 80에서 90% 이상.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그림 꼭 보세요. 그래야 암기기 쉽습니다. 고유한 성숙 색깔 황색으로 변하면서 날짜도 있어요. 7일에서 14일. 자, 팥 똑같이 꼬투리인데 팥 7, 80%예요. 8, 90, 7, 80 다르죠. 양배추 결구가 다 형성돼서 외엽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확량 조사 방법 보시면 외엽 두세 개를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나오죠.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옥수수 수엽 나오고 25일 이후. 날짜들. 차 볼까요? 일단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자라야 된대요. 근데 그 크기가 찻잎이 보시면 엽폭 0.9, 엽장 2.8, 그다음에 찻잎 있는 신초장 4.8.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연구가 2판, 4판 이렇게 암기 팁 올려주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대다수의 신초가 1심 2엽. 이것도 카페에 그림 있습니다.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시고 하나의 심에 이 엽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5월 11일 초과하면 당연히 수확연도죠. 5월 11일 기준으로 한다.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물론 이 과목에서는 괄호 넣기 잘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나오면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죠. 자, 아까 이제 1번 표 수확량 조사 적기라는 게 판단됐으면 항상 이거 계속 시뮬레이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농지에 나가면 면적 조사를 하고 실수 탐이기
여기에서 피해 면적은 수학불능 고사 면적이구나. 그럼 얘는 조사 대상 면적에서 차감된 만큼 수확량이 줄어들겠구나. 그럼 수확 감소량이 올라가겠구나. 우리 봤던 거. 그 다음에 면적 조사할 때 차는 실수 탐이기 말고 수확 면적률을 조사하는구나. 그쵸? 네. 벼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뭐가 있었죠? 항상 같이 기억하세요. 네. 수확 불능 여부. 네. 그리고 이제 표본 구간수 산정하고 표본 구간 앞에 이제 위치 정하고 그 앞에 가서 얼만큼을 구획해야 될까? 두 번째 표예요, 이게.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항상 제가 따로 안 써도 수박이 어디에 분류되는지 보셔야 되고, 뭐 별거 없죠. 아까처럼 뭐 품목마다 다르진 않습니다. 네. 자, 일항 길이 가로 세로인데 세로를 일항 길이. 근데 5주 이상. 여기서 마늘. 제가 마늘에 왜 동그라미 쳤게 해요? 마늘. 재파종할 때랑 다르잖아요. 재파종은 여기 8주 이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일항폭. 일항폭은 이제 두둑하고 고랑을 같이 포함한 거겠죠. 그다음에 차. 규격의 태. 규격의 태를 이제 20cm 기준으로 20cm 곱하기 20cm 0.04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항상 그냥 곱하기 2를 생각하세요. 곱하기 2. 하나의 표본 구간에 0.04제곱미터 아이고 20은 정사각형이네요. 네. 이 태를 두 개를 두르게 돼 있습니다. 두 개. 그러면은 이런 태 두 개니까 0.04 두 개니까 한 표본 구간이 0.08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차에서 예를 들어 표본 구간 6구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0.04니까 곱하기 0.04 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0.08. 이게 또 왜 큰일 나지 그러시면 네. 우리 이제 표본 구간의 수확량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몇 킬로그램 나올 텐데 나누기 표본 면적 합계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곱미터당 얼만큼 수확하는구나 나오잖아요. 여기에 6구간인데 0.04를 하는 것과 0.08을 하는 것과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 그 다음에 콩하고 팥 볼게요. 콩하고 팥은 전파일 때와 산파일 때가 다릅니다. 근데 산파일 때는 다를 수밖에 없죠. 훑어뿌림이잖아요, 산파. 그쵸? 근데 거기에 어떻게 몇 주 이상 길이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산파일 때 규격의 원형태 1제곱미터 또는 그냥 가로 세로 길이. 근데 여러분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마주 보고요. 전파는 다른 건 5주인데 콩은 4주. 여기 정리해놨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 이 과목에서 어떤 뭐 이렇게 쓰는 문제, 괄호 넣기 문제가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니지만 나온다면 여기 낼 게 얼마나 많아요. 그쵸? 볼까요? 여러분 공부하시 편하게 다 정리해놨잖아요. 포인트. 만약에 문제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전 품목 통틀어서 뭐 태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그 품목을 써라. 그럼 맹류 나와야죠. 일단 밀, 보리, 귀리에 24년도에 추가된 거죠. 아무 때나 아니죠. 산파일 때. 산파일 때 왜 태를 써야 되는지 이제. 네. 그다음에 일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일항 길이가 안 나오잖아요. 네. 얘는 0.25제곱미터네요. 그렇죠? 네. 어느 때 써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수확감소 보장에는 콩팥 다 해당하고 농업 수입 보장에는 팥은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그때는 이제 콩만 지금 말씀드린 태. 네. 그리고 이제 차 품목 위에 있죠. 네. 곱하기 2 그래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 노지 쪽으로 가면요. 메밀. 여기도 이제 규격의 원형태, 메밀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 짜증 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그냥 태는 그렇다 치고 여기는 가로 세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근데 여기는 1 곱하기 1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원형태도 1제곱미터, 그쵸? 네. 근데 단호박으로 가면요. 가로는 그냥 이랑 폭, 두둑, 고랑. 그 다음에 세로가 1. 요거 은근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태를 이용해 조사하는 품목 정리해 놓으시고, 정리돼 있으니까 암기하시고, 가로, 세로 1 곱하기 1,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1m. 네. 그리고 품목,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까지 했어요. 그럼 세 번째 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피해를 조사해서 이거 빼고 이만큼 거두는구나.
이 수학량 조사 방법이에요. 네. 일단 여기 보고 이제 네 번째 수학량 합계 방법 거기 가셔서 예시 문제 하나씩 풀어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양파하고 마늘은 그냥 항상 같이 다녀요.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세트. 보험기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양파. 일단 표본 구간 다 구획했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시는지. 네. 그럼 작물을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일단 수확해야죠. 뭐 다 수확해야 돼요. 수확해야 조사를 하죠. 작물 수확 다 수확합니다. 근데 양파는 종구 위 5cm 부분을 절단하래요. 양파 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 냅두지 말고 절단하래요. 근데 5cm. 마늘은 3cm. 그리고 우리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게를 조사하래요, 일단. 그럼 지금이 어느 단계예요? 여기서 이 지금 표본 면적에서 총 3kg이 나왔구나. 지금 2단계. 무게 조사.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유형을 구분했죠. 정상이니, 피해니. 네. 양파와 마늘은요. 여기는 양배추도 같은데, 여기 이제 갑자기 또 양배추로 이렇게 오세요. 네. 정상하고 100%형 피해 작물로 나뉩니다. 정상, 80, 100. 이거 한 분이 안 쓰시다 보니 여기는 정상이 없어요. 여긴 정상이 써있고 당연히 정상 작물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네. 마늘도 정상하고 80, 100으로 분류합니다. 오케이? 자, 80%, 100%형, 그 다음에 고구마나 감자의 50%형 피해 작물의 그 정의라고 할까요? 기준. 과수하고 똑같습니다. 50%형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출하는 가능한데, 즉 팔 수 있는데 50% 정도의 가격이 하락 예상되는 80% 이거 아직 암기 안 하신 분 없으시죠? 80%형은 가공용으로는 공급 가능해요. 근데 판매는 안 되는 거, 출하 불가능한 거, 100%는 둘 다 안 되는 거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거 묶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80%형으로 피해 작물을 분류하는 품목은 여기 또 엉뚱하게 감자 막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나죠. 고구마도 있어요, 고구마. 근데 고구마는 얘는 그냥 80, 100, 80, 100, 80, 100인데 고구마는 50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같이 안 먹는 거고요. 오케이. 피해 작물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럼 정상 50, 80, 여기는 50 안 들어가죠. 80, 100 분류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게 피해 작물이나 봤더니 양파는요. 일단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이면 피해 작물이래요. 양파, 지름. 최대 지름이 6 미만이면. 마늘은요. 한지형, 난지형이 이제 달라지는데 난지형. 인수제한 목적물 할 때 암기하셨죠? 남도, 대서종. 네. 난지형이 조금 더 하여튼 숫자가 더 크다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이 크게 자란다는 얘기죠. 난지형은 3.5cm 미만, 한지형은 2cm 미만. 나중에 마늘은 굉장히 오래 저장하잖아요. 우리 뭐 집에서 막 1년치 이렇게 사두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장하면서 수분 날아가겠죠. 그래서 수분을 빼주는 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마치 논작물이나 그다음에 콩이나 팥에 함수율 적용하듯이. 그것을 우리는 환산계수라고 하는데 난지형이 여기서도 숫자가 커요. 0.72. 한지형은 0.7. 난지형이 크다. 이렇게 기준 잡으시고. 피해 작물은 마늘은 6 미만, 양파는 마늘은 3.5, 2 미만 센티미터. 네. 이럴 때 피해 작물로 하는구나. 네. 그리고 뭐 양배추의 경우에는 어떤 걸 피해 작물로 하라는지 규정은 안 돼 있어요.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겠죠. 네. 양배추 같이 보시면 얘는 수확할 때 일단 뿌리를 절단해 수확하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외엽 2개 내외를 제거하고 이거 카페에 올려있는 그림 보시면 왜 제거하는지 확 와닿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안에 있고 외엽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거 절단하고 다 제거하고. 네. 자, 그렇게 분류했어요. 이제 정상이 1, 82, 1, 100kg이 100%형이 1kg 이렇게 나왔어요. 각각 1kg씩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해당 무게의 20%, 즉 80%형은 20%만 인정하래요. 해당 무게를. 곱하기 0.1하는 얘기죠. 0.2. 똑같아요. 해당 무게 20%.
해당 무게의 20%. 이걸 다 이렇게 좀 일관적이지 못하게 써놨지만. 네. 그 다음에 100% P형은 해당 무게의 0을 인정하래요. 거둘 수 있는 게 없구나. P에 빼고. 다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숫자 암기가 중요하겠죠? 숫자 암기. 양파는 일단 5, 6이에요. 5, 6. 마늘은 2, 3 간다 보시면 됩니다. 2, 3. 2하고 3, 여기 3.5, 3 들어가잖아요. 그쵸? 양파, 마늘, 양배추 해결됐어요. 정상 80, 100%형. 곱하기 0.2 곱하기 0 한다라는 거 어떤 걸 P로 보는지. 자, 그 다음에 고구마하고 감자 묶어볼까요? 고구마는 일단 표본 구간에 가서 아까 우리 초록색 칠판에서 네. 피해 작물 만약에 3kg 나왔어요. 정상. 오케이, 정상. 감자도 정상. 50% 피해요. 50% 피해요. 똑같아요. 예전엔 고구마가 80이 없었어요. 근데 한 3년? 2년, 3년? 3년, 4년? 그 전에 80% 여기 들어왔습니다. 감자는 80%형 없어요. 네. 100%형으로 구분하래요. 대신 감자는 병충해 발병 감자, 우리 보상하는 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구분합니다. 자, 100% 피해형이 없네요. 네. 사실 감자는 뭐 100% 뭐 씨감자라도 쓸 수 있고 피해가 많아도 그렇죠? 100%를 아주 예전에는 써있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100%형을 구분하지 말라니까 여기 피해 정도가 50% 이상이면 그냥 다 50으로 가리잖아요. 우린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유효한 거 어떻게 될까요? 정상은 다 유효하고 50%형 50% 유효하겠죠. 곱하기 0.5. 1kg에 나가면 곱하기 0.5. 80%형 곱하기 0.2. 동일합니다. 100%형 곱하기 0. 감자 같은 경우는 50%밖에 없으니까 50%형이 2kg이 나왔다. 곱하기 0.5. 피해 0.50%, 유효 50%.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정상 그대로 거두고 감자 50% 피해형은 반만 거두고 오케이. 병충해 감자는 어떻게 될까요? 병충해 감자. 병충해 감자는 일단 여기서 어떻게 분리해야 될까요? 지금 수확량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뭐 하는 건지. 우리는 지금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아까 예시가 이게 600제곱미터였나요? 제곱미터당 얼만큼 표본 면적에서 구간이나 면적이 나죠 뭐. 수확하니 지금 얘 하는 거잖아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제곱미터 나누기 전에 표본 구간 수확량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결과값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기타 및 면적의 수확량이 아까 뭐라고요? 수. 그쵸? 제가 지금 뭐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밭작물, 논작물부터는 여러분이 약간 긴장이 풀리셔서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강의 패스 막 하시고 그러다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해서 내가 이 쉬운 문제에 15점이 날아갔다. 그러면 이제 합격자 발표까지 잠도 못 주무시는 거죠, 이제. 네. 자, 지금 우리는 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량을 조사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제곱미터당으로 만들면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기타 및 면적의 수확량, 그래서 나온 게 조사 수확량이라고요. 얘가 어디로 갔어요, 아까? 얘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잖아요, 그쵸? 자, 제가 질문 지금 뭐 한 거죠? 여러분, 수확량 조사하는데 감자 병충해 감자가 나왔어요. 병충해 감자는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병충해 감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수확량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얘 조사해야 되는데 병충해 감자 어떻게 할까요? 에이, 여기 답이 다 있잖아요. 병충해 감수량은 별도로 빼주잖아요. 그쵸? 별도로 계산한다고요. 일단 수확량 할 때는 정상 작물로 쳐야죠. 수확량 할 때는 정상으로 쳐줘야지 별도로 손해를 플러스 해주는 게 논리가 맞잖아요. 오케이? 네. 아, 병충해 감자는 조사 수확량, 얘 할 때는 일단 정상으로, 병충해가 만약에 2kg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정상으로, 여기에는. 일단 정상으로가 또 무슨 얘기예요? 정상 작물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거두는 것으로. 병충해가 2kg 나왔어요? 그럼 병충해 감자 그대로 올려줘요. 50%형 감자 2kg 나왔어요? 2 곱하기 0.5 이것만 해준다고요.
이거를 표본 구간 면적 합계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표본 면적이 수확량, 평수미평. 그리고 별도로 빼준다고 수확 감소량에 별도로 추가.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네, 수확 감소량에서 별도로 제가 별도로 빼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 헷갈리실까 봐. 별도로 피해로 인정해준다고요. 병충해 감소량을. 여기에 들어있어야 별도로 인정해주잖아요. 그쵸? 네. 그거 지금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병충해 감자는 일단 정상.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병충해 발병 감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요. 20% 단위로 손해 정도를 나누래요. 우리 1과목에서 간단히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손해 정도가 20% 미만, 21에서 40%, 쭉쭉쭉 가다가 81에서 100% 이 구간으로 나누래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 1kg, 뭐 2kg 이렇게 나누래요. 네. 손해 정도 비율 산출하기 위해서죠. 잠시 후에 보고. 그리고 병충해 명 왜 조사할까요? 등급별 인정 비율. 병충해 감소량 어떻게 했죠? 병충해 감소량. 병충해 궤경 무게 예를 들어 뭐 2kg, 손해 정도 비율, 그 다음에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했잖아요. 얘가 90%짜리인지 50%짜리인지. 네. 자, 오케이. 감자는 어떤 작물이 피해 있는 건가 했더니 50% 이상 그 피해형 봤더니 고구마는 별다른 뭐 어떤 언급이 없는데 최대 지름이 5cm 미만 또는 피해 정도가 50 이상이면 해당 무게 50%만 인정해라. 피해를 50%로 봐라. 네. 자, 고구마 감자 정상 50, 80, 100 얘는 정상 50, 80과 100이 없어요. 감자는 대신 병충해 있어요. 병충해. 손해 정도 비율을 위해서 20% 단위로 일단 나누고 병충해 명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거 남았네요. 네. 옥수수 차. 네, 특이한 거 들어가기 전에 콩하고 팥 볼까요? 작물을 수확해서 꼬투리 제거한 종실 무게만 재래요. 종실 무게. 그리고 별거 없어요, 얘는. 함수율 측정합니다. 함수율 측정기로 얼만큼 수분이 있나. 자, 아까 전수조사할 때는 몇 번? 10번 이상이었죠. 그쵸? 표본할 때는 그냥 3번입니다. 이게 논작물하고 달라요. 논작물은 전수든 표본이든 다 3번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종실 무게가 1kg이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14, 즉 14%가 기준 함수율이잖아요. 이거 빼면 얼마가 남죠? 86%가 남는데 0.86. 내가 조사한 함수율이 만약에 20%예요. 그러면 얘 날아가면 얼마가 남죠? 80%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네. 우리 논작물에는 여기가 아예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로 나와 있죠. 근데 콩하고 팥은 그냥 아예 뺀 0.86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특이한 거 이제 옥수수하고 차 볼까요? 옥수수.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무게 조사했죠. 수확량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개수 조사하는 품목을 쓰세요. 그럼 옥수수하고 차도 나와야죠. 개수 조사. 자, 볼까요? 옥수수 작물을 수확하래요. 수확해서 정상하고 피해로 구분을 했잖아요, 지금. 그 피해 유형이 뭐 50이 있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얘는 창립장, 옥수수 알맹이 달린 이 길이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하래요. 그리고 각각 상 몇 개, 중 몇 개, 하 몇 개, 개수 조사래. 개수 조사. 여기 차도 개수 조사 나와요. 네. 다 정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정리 노트에. 네. 자, 그러면 상은 뭘까? 상 17cm 이상. 여러분 진짜 이거 치사한데 예전에 이거 딱 숫자에 걸리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냥 넘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상 17 이상. 피해가 없겠죠? 네. 여기서 이 정상 작물하고 같은 거죠. 다른 품목에. 중 15 이상 17 미만. 얘는 50%형 피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0% 피해, 50% 유효. 근데 옥수수는 피해를 조사한다 그랬어요. 피해. 네. 예를 들어 중이 10개예요. 50% 피해 5개. 5개만 피해로 인정한다. 하 15cm 미만. 얘는 다른 작물의 100% 피해형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하가 20이에요.
그럼 다른 작물의 100% 피해형이면 다른 작물은 건지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건질 게 없다. 근데 얘는 피해를 기준으로 하니까 100% 다 피해. 20개. 오케이. 자, 상은 피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작물과 반대입니다. 옥수수는 과수 쪽으로 가시면 돼요. 다른 작물은 정상을 그대로 건진다 이해했는데, 이렇게 반영했는데, 얘는 상이니까 피해가 없다. 곱하기 0이죠, 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이 뭐 5개 곱하기 피해가 0이다.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건지는 건지 피해인지만 뭐 우리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피해 개수는 30개지만 인정하는 거는 지금 피해로 인정하는 건 25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개수 조사잖아요. 상중하 구분까지 알았어요. 개수가 나오네요. 25개.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알아야 돼요? 수확량이잖아요.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이고 량을 알아야 돼요. 량. 근데 개수는 어떻게 해요? 뭘 곱해줘야지 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품종별 표준 중량이라 그래요. 이거 세 개는 이따 나와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개수 조사를 하지? 이런 거 궁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구나. 자, 옥수수 끝. 그럼 이제 차 볼게요. 차는 개수도 조사하고 무게도 조사하는데 일단 표본 구간 중 두 곳에 차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뭐 구획해서 거기를 다 딸 수도 없고 0.04 제곱미터의 태를 몇 곳에 두른다고요? 두 곳에 두릅니다. 두 곳에. 한 표본 구간 곱하기 한 표본 구간은 0.08. 네. 자, 그러면 이 태가 이렇게 지금 둘러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일단 기수확, 즉 수확이 완료된 새싹 수를 조사하래요. 차는 한 번에 수확 안 하니까 말씀드렸듯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확하잖아요. 기수확 새싹 수가 몇 개지? 조사했어요. 예를 들어 100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알죠? 찻잎이 그 없는 부분 조사하면 되는 거죠. 뭐. 기수확이 100개 됐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거를 다 따요. 다 따서 수확해서 남아있는 거 개수하고 무게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거 다 따봤더니 지금 이제 기수확이 아니라 이제 수확한 거 예를 들어 200개라고 칠까요? 그리고 무게를 쟀더니 한 100g이라 칠까요? 이걸 조사하래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기수확한 거, 남아있는 거. 아니, 기수확한 거랑 남아있는 거랑 전부 다 무게를 알아야 수확량을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수확한 것도 별도로 조사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얘를 어떻게 수확량으로 만드는지는 이따 공식 보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세 번째 표예요. 이렇게 조사해라. 피해. 이렇게 조사해라.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피해 조사 이렇게 했으면 표본 구간 작물 수확해서 이렇게 피해 분류하고 했으면 이게 작물마다 다 틀렸던 거예요. 공통적인 거 다 분류해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표본 구간의 수확량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제곱미터로만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하면 뭐 다 끝이죠. 자, 이 표입니다. 이 표. 표본 구간 타이틀은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인데 우리는 그냥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할 제곱미터당 수확량 산정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하나씩 볼까요? 감자 볼까요? 감자 어떻게 했죠? 정상하고 병충해 최대 지름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가 50% 이상이면 50%요. 80이나 100은 없어요. 네. 여기 예시 문제 다 있잖아요.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표본 면적이 자, 표본 구간 5구간. 근데 한 구간당 일항 길이 방향으로 5주 이상의 길이 했더니 2m래요. 너무 크게 줬네요. 네. 2m. 두둑, 고랑 합쳐서 일항 폭이 1m래요. 이거 그냥 제가 숫자 계산하기 편하게 한 거니까 실제 2m 아닌데 막 이러지 마시고. 네. 그럼 이게 표본 면적 합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작물을 다 캐냈는데 봤더니 정상이 10,
10은 일단 다 거둘 거 아니에요. 그쵸? 10은 다 걷어요. 분수식으로. 여러분 보시 편하게. 다 걷어요. 병충해. 일단 뭐로 간다고요? 일단 정상. 여기에 포함시켜주고 이 중에 손해 정도가 이렇구나. 병충해 명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등급별 인정비율을 뭐를 적용해야 되겠구나. 별도로 계산해서 피해로 분자에 추가해 준다고요. 네. 일단 정상. 일단 정상. 곱하기가 아니죠. 네. 병충해 일단 정상. 거둘 수 있는 거 5cm 미만 또는 피해 정도 50% 이상 얘를 50% 피형으로 구분했죠. 얘가 10이래요. 곱하기 얘는 몇 퍼센트 거둬요? 50%형이니까 50% 거둘 거 아니에요. 곱하기 0.5.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 예. 제곱미터당 이만큼 표본 구간에서 수확하는구나.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해주면 한 덩어리 나오죠.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나머지 한 덩어리 기타 미는 바로 나오잖아요. 면적에다가 그냥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만 적용하면 되니까. 그럼 감자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얘를 피해를 인정해줘야죠. 10kg을. 일단 정상으로 반영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방법으로 하는 이유는 병충해를 그대로 피해 작물로 보는 게 아니라 손해 정도 비율을 조사하고 무조건 다 100% 피해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병충해 등급마다 얼마나 치명적인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병충해 감소량 볼까요? 병충해 감소량 이렇게 계산하래요. 네. 일단 표본 구간에서 병충해 얼만큼 나왔니? 그러니까 괴경 중량 10kg 나왔어요. 10. 자, 10을 다 피해로 안 봐요. 손해 정도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20% 구간 단위로 나눴죠. 나눴어요. 이거 잠시 후에 보고. 결과값이 60%가 나왔대요. 10에 60만 인정하는구나. 피해로. 그리고 병충해가 뭐지? 병충해 명 조사한다. 가로더덩이. 이래서 여러분 병충해 너무 많지만 암기하셔야 돼요. 가로더덩이가 이게 몇 퍼센트더라 모르시면 그냥 셋 중에 하나기 지금 찍으면 이거 하나 때문에 틀리시는 거잖아요. 그쵸? 암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네, 어려운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90%짜리구나. 네. 자, 어떤 분들 제가 이 말씀 또 드려요. 또 질문하실 테니 아니 병충해를 보상한다면서 고추도 그렇고 이거 왜 적용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왜 100% 다 인정 안 해줘요? 이건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상을 왜 적게 해줘요? 그쵸?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보상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보상을 안 해주면 병충해 감소량은 그냥 이 감소량 산정하지 않고 그냥 정상으로 들어간다고. 여기 정상 20kg로 나온다고요. 보상을 하니까 병충해 감소량을 수확 감소량에 추가해 주잖아요. 그쵸? 다만 방제 조치라든지 병충해마다 피해를 야기하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병충해 기억형이 10, 표본 면적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10. 손해 정도 비율 어떻게 계산했더니 60. 가로더덩이 병은 1등급짜리.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결과값이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 나누기 10 하기 전에, 표본 면적으로 나누기 전에 표본 면적의 병충해 감소량이겠죠? 얘도 제곱미터당, 즉 표본 면적 합계로 나눠줘야지 제곱미터당 이만큼이 병충해 감소량이구나. 얘는 그냥 병충해 중량이고 총 걸린 거. 실제로 회사가 우리 감수가 실수했잖아요. 회사가 보상하는 감수량은 제곱미터당 이만큼이구나. 이해되시죠? 왜 제곱미터당이 필요해요?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해야 되니까요.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이 있으면 조사 대상 면적 총 병충해 감소량도 있어야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